윤리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네. 내릴 수 있는 징계 중에서 제명 다음으로 강한 징계인데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제명보다 더 센 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명은 최고위원회에서 땅땅땅 도장을 두드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탈당 권고는요.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탈당 권고를 하고 10일 안에 본인이 탈당을 안 하면 네. 자동 제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최고위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냥 우리 선에서 알아서 해결할 테니 김종혁 너 나가라고 윤리위가 당무감사위의 징계 2년 권고보다 더 센 조치를 내린 건데 그렇습니다. 결과만 놓고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박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2년 정지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면 대개 검사가 구형을 당원권 정지 2년 때린 거거든요. 그럼 판사는 이제 그보다는 조금 낮춰주는 게 뭐 우리가 아는 이제 통상적인 관례인데 네. 이번에 완전히 올려치기를 했어요. 지금 그 당원 당규에 의하면 당원권 1년부터 3년까지가 정지죠. 네. 정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탈당 권고, 그 다음에 제명 이렇게 이제 수위가 높아지는데 당원권 2년이라는 권고를 당무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가 그보다도 2단계 상향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흘간 여유를 줄 테니까 탈당해라. 그런데 네가 열흘 동안 탈당하지 않으면 11일째부터는 자동 제명으로 간주한다. 뭐 굉장한 중징계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김정혁이가 이렇게 처리되는 걸 보면 곧 있을 한동훈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적어도 김종혁이보다는 훨씬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윤리위도 그 제명을 지금 의견해 놓은 상태니까 저 한동훈 제명은 거의 확정됐다. 이제 최고위에서 방망이 두드리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최고위가 일주일에 2번 열리죠. 네, 이제 다음 최고위는 목요일 아침에 열립니다. 네, 오늘 열렸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참석을 못했어요. 이제 몸 때문에. 그런데 오늘 퇴원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최고위원회의는 참석할 거고. 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뭐 내가 없는 상태에서 뭐 제명 처리 나 그런 거 싫다. 내가 직접 두드리겠다. 예, 이런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목요일 29일입니다. 29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이는 제명될 것이 확실해졌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장동혁 대표의 건강 상태나 목요일 최고위 관련해서는 또 단독으로 입수한 재미난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이따 천천히 풀어드릴 텐데 이 김종혁 관련해서는요. 윤리위가 거의 논문 수준의 징계 결정문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못 받아보셨을 텐데 저는 조금 빨리 받아봐요. 아무래도. 네. 근데 여기 이제 왜 이런 징계를 했느냐. 심각성과 고의성과 지속성 여부 또 사전 계획성 여부에서 중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 윤리위의 판단 기준이었고요. 네. 윤리위원장이 입장문에서 이런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이러한 피조사인 김종혁의 문제 행위들을 징계 없이 지나친다면 해당 피조사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지속해서 되풀이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정당의 다른 구성원들도 피조사인과 같은 행위들을 할 때 이들을 징계할 수 없을 것이다. 소속 정당 자체에 대한 이 같은 혐오 자극의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과 비방 중상모략을 지속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정당은 더 이상 조직적인 정치 결사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김종혁 냅두면 국민의힘은 정당도 아니다라는 글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좀 공감하십니까, 박사님? 예, 김종혁이가 그 족보 언론에서 평생 먹고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정치판으로 삐직삐직하고 들어왔는데 이 족보 언론에서 자기들이 마치 그 위에 있는 권력인 것처럼 그 정당을 향해서 특히 보수 정당, 자유우파 정당의 이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갑질하던 때 그거를 그대로 이자가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게 국회의원 배지도 한 번 달지 못한 것이 계속해서 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 족보 언론에 몸담으면서 한 30년 정치부에서 뭐 취재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눈칫밥은 굉장히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줄 서는지도 잘 알아요. 네.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 특히 기회주의 정치인들은
이게 뭐 언론사에서 뭐 정치부장을 했네, 편집국장을 했네, 논설위원을 했네 이러고 들어오면 뭐 대단한 뭐가 있는 줄 알아.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대선 캠프가 차려지면은 꼭 그런 자들이 무슨 홍보 특보니 뭐 하여튼 홍보 라인으로 무슨 책임을 맡아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정치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영이가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자였고 또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줄 타고 들어와 가지고서 좀 배지 달고 거들먹거리는 것들이 또 몇 있어요. 네. 어쨌든 이제 그 이번 차제에 저는 뭐 김정영이 개인이 아니라 그런 식의 그 족벌 언론들과의 어떤 낡은 커넥션 가지고서 뭐 정치하겠다는 것들 다 척결해야 된다. 이게 당을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고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반성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놔두고서는 당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없죠. 박사님 제가 좀 허락해 주신다면 네. 시간이 좀 걸려도 이 윤리위 결정문 중에서 정말 주옥 같은 명문장들을 좀만 더 소개해도 될까요? 그러시죠. 예. 왜냐하면 윤민우 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이 어떤 논리적 근거로 당무감사위의 권고보다 훨씬 더 강한 탈당 권고를 내렸는지 이거를 저희의 해석이 아니라 네. 그냥 결정문 그대로를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예. 일단 김종혁 이를 방치할 경우 당의 존립 기반을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 후보를 배출하는 데도 매우 위험한 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본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의 권고안과 가중 요소를 감안하여 탈당 권유를 결정한다. 그러면서요. 이 부분을 문제 삼습니다. 특히 본 윤리위 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김종혁의 가짜뉴스를 동원한 중앙윤리위원회에 대한 괴롭힘 또는 공포 조장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 단체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며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서 여기에 김종혁 너만 윤리위원들 구성으로 가짜뉴스를 공격한 게 아니라 윤리위가 이 사람들 이름도 꺼냅니다. 이게 대박인데요. 예. 피조사인 김종혁은 한동훈 그리고 신땡땡 가로 열고 한동훈의 전략부총장 이거 신지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땡땡 가로 열고 한동훈의 선임 대변인과 연합해 당원 제8조의 3 개파 불용을 위반하고 개파를 형성해 윤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미디어에 출연해 조작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했다. 이 책임이 김종혁 너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한동훈, 신지호, 윤희석 너네도 책임져야 돼. 네. 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좀 파장이 클 만한 윤리위가 정말 마음먹고 이 친한계 전체가 문제다라고 딱 집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지금 댓글창에도 신지호 뭐 저는 누군지 잘 모르는데 뭐 박상수, 네네. 뭐 이현종이 뭐 이런 것들 이름이 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당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김정혁이 하나만 당 기강을 흐트러뜨렸냐? 윤리위원회부터 그렇게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강을 흐트러뜨린 자들 일벌백계 같이 해야죠. 일망타진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박상수 이름은 왜 안 들어갔냐? 윤리위가 언급할 급이 안 되나 봐요. 박상수는. 네, 박상수 정도는 급도 안 된다. 아하. 근데 윤리위가 정확하게 3명의 이름을 더 명시했습니다. 한동훈과 신땡땡, 윤땡땡으로 표현했지만 신땡땡 옆에는 한동훈의 전략기획부총장, 네. 윤땡땡 옆에는 한동훈의 선임 대변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 윤리위 결정문을 토대로 신지호와 윤희석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문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문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피조사인 김종혁의 당원 당규 윤리규칙 위반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사전 계획성 때문이며 또한 반성의 개연성이 매우 낮고 재발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 징계가 선례가 되어 정당 내 개별 억제뿐만 아니라 일반 억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징계 보고 김종혁과 친한 게 너네들 좀 억제되라.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너네도 다 징계니까 이 징계가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윤리위원회가 마지막 문장에 담았습니다. 박사님. 그 마지막 문장에 사전계획성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네. 그 직원들끼리 사전에 모여서 다 계획하고 역할 분담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쑥덕쑥덕하고 텔레그램으로 지령 보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것들은 당에 있으면서도 직원들끼리 모여서 따로 당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당 내 당. 그야말로 이 개파 정치, 사당 정치를 한 일당들이다. 딱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니까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면은 뭐 친소 관계 때문에 뭐 같이 그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따로 그 집 안에 집 짓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런 점 때문에라도 저는 한동훈이와 김종혁이 뿐만 아니라 그 일당들을 완전히 일망타진해야 한다. 그 암세포 지금 우리 수술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열었어요. 개복했어요. 그런데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작은 거라도 남겨두면 이게 또 언제 전이가 돼서 또 온몸에 퍼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그 괴롭더라도 한동훈과 그 일당들을 마지막 그 한 조각 암덩어리 제거하는 심정으로 완전히 도려내자. 그 말씀을 진짜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위원회 결정문이 굉장히 길고 방대하고 꼼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드렸지만 김종혁은 가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런 법적 대응 그리고 이 가처분에서 만약에 법원이 김종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당의 결정이니까 기각을 딱 해버리면 그 정치 인생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과거에 이준석 가처분 때는 가처분하면 안 된다라고 막 주장했던 사례들도 남아 있거든요. 네. 요 김종혁의 법적 대응이나 오늘 결정, 정치권이나 이 장동혁 대표 당무 복귀 이전에 국민의힘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겠습니까, 박사님? 뭐 이게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이제 법적 과정과 절차가 진행될 텐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요. 네. 지금 재판부가 아무리 썩어 문드러지고 그 이재명 똘마니들한테 눈치 본다 하더라도 네.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다투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뭐 그래서 큰 변수는 없을 거다. 저것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신경 쓸 게 크게 없고 저는 이게 일종의 전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제명 진짜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서 다들 이제 관심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김종혁이가 올려치기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의 제명은 뭐 확정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다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한동훈이와 그 한동훈 일당들이 저지른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그 죄들 중에는 실정법을 위반한 그 범죄 의혹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뭐 정당도 업무를 하는데 업무 방해를 심각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한동훈 일당들의 일망타진 그 다음에 더해서 수사 의뢰 해서 실제로 사법 처리로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아예 뭐 정당판에서야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뭐 이렇게 하지 못한다. 이건 잘못하면은 이제 나 감옥 가는구나. 그렇게 그 일벌백계를 해야 적어도 이런 식의 해당 행위들은 앞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 제가 추가해 드립니다. 일망타진 그리고 사법 처리.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게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밝혀내지 않으면 한동훈이 징계를 당한 이후에도 뭐 조작 징계다 뭐다 뭐 하면서 계속 떠들고 다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요일 최고위에서 아마 징계 의결이 되는 건 거의 확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네. 당 차원에서 수사 의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자료 줄 테니까 당이 IP 추적은 못하도록 돼 있으니 경찰이 추적해라. 네. 어떻게 특정 IP에서 수천 개의 글이 중복 사용될 수 있는지 여러 개 명의가 다 나오는지 경찰이 수사해라라고 말하는 게 사실 이 사태를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둘킹 사건을 겪었잖아요. 네. 이 한동훈 단계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드루킨 사건보다도 더 저질스럽고 사악한 사건인데 어쨌든 이것도 핵심은 여론 조작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자주 발생하면 했지 없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그 드루킹 사건은 우파 때려잡으려고 하다가 지그들 발등 찍은 사건이지만 그렇죠. 이번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 자유파 진영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진 일을 자체 조사를 해서 징계하면서 이 부분이 미진하니 사부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네. 이건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판에서 더 이상 이제 댓글 조작 같은 또 이 드루킹 같은 이런 여론 조작 사건은 발붙일 것이 없다. 이렇게 딱 해놔야
유사 사례가 좌파들에 의해서 자행될 때 우리가 그때그때 즉각 사법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도 저는 수사 의뢰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의 관심을 장동혁 대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퇴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전히 아주 극소량의 미음만 섭취할 수 있는 상태인데 통원 치료를 통해서 건강검진과 회복을 좀 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하거든요. 네. 29일 목요일 최고위는 직접 주재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주변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일부 최고위원이나 원내에서는 그 원내의 반발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해서 징계를 한 당원권 정지 2, 3년으로 낮추고 수사 의뢰하고 조금 절충안을 마련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일부 있었다고 들었는데 예. 한동훈이 끝끝내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 나타나지 않고 게다가 지난 주말에 그 한 딸들 한 2,000명 모인 걸 가지고 막 자기가 댓글 달고 독려하고 이게 진짜 보수고 나머지는 가짜 보수다 막 이러면서 그 소위 말하는 협상파 예. 그 중재안을 내밀었던 의원들도 아 이제 더 이상 한동훈한테 뭐 좀 봐주자 말자 할 명분이 없다. 오히려 당내 여론이 급속도로 더 악화돼서 제명 처분까지 가는데 장애물들이 다 사라졌다고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 예. 그 주말에 집회 한동훈이 댓글 달고 한 게 오히려 한동훈한테는 정치적인 악재가 된 거 아닌가요, 박사님? 한동훈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이자가 머리가 나빠요. 일테면 지것들이 최대 동원해서 한 2,000명까지는 동원할 수 있다 칩시다. 네. 그러면 이게 한동훈이한테 남은 마지막 실탄인데 네. 그걸 저렇게 어이없이 씁니까? 머리가 나빠요. 그리고 이게 뭐 장수 집단에는 한 딸들 사이에서는 한동훈이가 장수 아니에요. 그러면 장수가 전장터에 나와서 지가 먼저 막 피투성이가 되고 싸워야 장병들도 같이 싸우는데 네. 이거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댓글질이나 하고 있으면서 자기 따르는 사람들 그 추운 겨울날 바깥에 그것도 휴일날 바깥에서 모여서 집회해라 이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저 내복 입고 나갈게요라니까 한동훈이 꼭 나오세요 이렇게 댓글도 달았대요. 아니 지는 따뜻한 데서 뭐 잘하는 댓글 쓰는 거 전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나온 분들의 한 8, 90%가 60대 할머니들이셔서 전 진짜 건강이 걱정되거든요. 진심으로. 예. 너무 추웠으니까 주말에. 근데 내복 입고서라도 꼭 나오세요 하고 뭐 끝나고 뜨끈한 국물 먹으세요 이런 댓글 달고 있고 지는 안 나오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국회의원들도 아무도 안 나왔어요. 뭐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이지만 저런 것한테 우리 당의 운명을 맡기고 저런 것한테 국가의 운명을 일시적이나마 맡길 뻔했잖아요. 네.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예. 그 저는 저 집회 왜 본인은 안 나왔을까? 나와달라고 막 댓글은 달면서 모양이 빠지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 수가 모자라거나 지지자들 구성이 마음에 안 드나? 참 그냥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거 보니까 저 한동훈이 저자 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네. 보니까 모든 걸 다 옆에서 해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 레드카펫 깔아주고 꽃가마 태워주고 해야 된다는 어릴 거죠.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오냐하냐 하면서 네. 정말 금쪽이처럼 키운 것 같고 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해준 것 같고 정치판에 들어와서도 다 옆에서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가 죽을 지경에 처해서 하는 집회에도 누군가 옆에서 해줘야 되는 거야. 지는 계속해서 또덕또덕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 그래서 사실 참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른바 한 딸들 60대 70대 여성들이 다수였다고 하는데 네. 다 그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 자유파의 훌륭한 이 시민이고 국민 일 수 있는 분들인데 네. 아유 그 사람들 참 불쌍해요. 어쩌다가 저런 것 따라서 저렇게 고생들 하시나 하고 좀 고생이. 아니 그래서 김종혁이 마음이 안 토요일에 좋아요. 사람들을 또 모은대요. 근데 제가 그 한동훈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위 말해서 나 이제 한동훈 지지 안 한다라고 하는 글들이 어제 그 토요일 집회 위에 많이 올라왔는데 예. 그 이유가 예.
이게 사실은 트로트 가수 콘서트잖아요. 일종의 정서가. 네. 그러면 부산이나 이런 데서 어쨌든 추운데 그 트로트 가수 보러 왔는데 가수가 안 나오고 댓글만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추운 데서 정말 내가 이거 뭐하러 이 짓 하고 있지라고 소위 말하는 현타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 이제 한동훈 지지 안 한다는 글들을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많이 올리면 또 삭제되고 올리면 삭제되고 막 이런 현상이 막 발생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이런 거잖아요. 이게 칼이라고 하는 건 칼집에서 나 뺀다 하고 네. 협박할 때는 조금 효과가 있지만 네. 막상 칼을 빼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뭐 엄청 큰 칼 차고 뭐 어깨 뽕 집어넣듯이 막 큰 칼 차고 뭐 있다가 마치 칼을 확 뽑았는데 요만해. 칼집은 이만한데 막상 뽑아보니까 요만해. 그거에 딱 고수인력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지 진짜. 웃어 보이게 된 거죠. 예, 진짜 끝난 거죠. 그리고 뭐 이 오는 토요일 집회는 지난 토요일보다도 사람이 더 적을 거고요. 아, 당연히 적죠. 그리고 누가 나가겠어요? 이 집회가 오히려 당내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우리 당에 참 색채 없는 의원들 많잖아요. 네. 최고위에도 있을 거고 네. 이런 사람들의 마음마저 오히려 더 돌아서게 만들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걸 10만 명이라고 하는 게 전 너무 웃긴데 그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경찰 추산 2,000명 이하라고 했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뭐 처음에는 10,000, 20,000, 30,000, 10만 그리고 그걸 그대로 10만이다 5만이다 받아주는 언론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요즘은 영상이 그래서 그렇게 뻥튀기 하고 거짓말하기 쉽지 않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몰리다 보니까 뻔뻔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번 주말에 한다 그러니까 뭐 그거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변수가 안 됩니다. 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건강 상태가 뭐 정상으로 돌아오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주일간 단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일주일간 음식을 줄이는 단식 준비, 절식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일주일간 단식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은 복식 과정을 밟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건강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코치를 받으면서 해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정치 투쟁으로서 단식, 무기한 단식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그 절식 과정을 제대로 밟았을 리가 없고. 네. 그리고 지금 8일째 단식하다가 중단했고 바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지금 8일간은 복식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거 지킬 여유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건강 상태가 심히 걱정되긴 합니다만 우리 정치도 사실 그 국민의힘도 걱정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선 당 대표가 8일간 단식 투쟁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4일째입니까 5일째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당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이 당이라고 하는 게 주요 결정은 당 대표가 직접 하거나 또는 당 대표가 주관하는 최고위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보름간은 국민의힘이 일시 스톱된 상태였다고 보는 게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6.3 지방선거가 이제 정말 5달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차깍차깍 다가오고 있고 네. 당에서는 이걸 하기 전에 사고당부 정비하고 당협위원장은 있지만 김종영이 같은 자들이 당협위원장 하고 있는 곳이 수십 군데거든요. 그렇죠. 과거 한동훈이 뭐 비대위원장하고 대표할 때 잘못 뽑아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특히 수도권은 그런 당협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이런 것들 그냥 놔두고는요. 이길 선거 집니다. 그래서 다 쳐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당무감사가 진행되다가 지금 한 보름간 중단돼 있는 상태일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게 감사만 계속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거 당협위원장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당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할 일이 막 산적해 있어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단식 투쟁 현장에 격려 방문을 했지만 뭐 사실은 여러 당 대표들 저 주요 자유파의 지도자들이 다 현장에 가서 장동혁 대표와 만나고 짧게라도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놀랍도록 민주당이랑 한동훈 빼곤 다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의 그 짧은 대화를 팔로우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다시 답방을 하거나 하는 해서 이것을 네.
그 자유파의 총단결로 이끌어내야 될 그 책임이 장동혁 대표한테 있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기다릴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매우 힘들고 이 회복 과정을 잘 밟아야 후유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이라도 휠체어 타고 나와서 한동훈부터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은 정말 건강이 허용치 않아서 못 나왔다고 보고 네. 그 이제 퇴원을 마침 했으니 네, 다행히 그럼 목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직접 나와서 한동훈이의 제명 문제를 확정 짓자. 그래야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목요일 최고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제가 단독으로 취재해온 내용들을 조금 이따 풀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우리 현재 12,000분이 시청 중입니다.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가 모자란데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행동하는 멸콩 천사 30초만 광고 볼 텐데 30초 동안 어디 나가지 마시고 계시면 12,000분께 제가 목요일에 어떤 시나리오로 일들이 진행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30초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환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멸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담 전화 010-9699-1144로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 중에도 꿋꿋하게 기다려주신 12,000분의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요일에 과연 이 한동훈 제명 의결이 될까 안 될까 혹시라도 불안하시다면 그냥 마음 푹 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안철수 의원의 입장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뭐 친윤이나 친장동혁 당권파 이렇게 분류되는 분은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뭐 중도다 뭐 이런 포지션을 맡고 있는데 단계 논란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이거 미루면 오히려 단식의 의미가 퇴행된다. 그렇죠. 최고위에서 빨리 정리해라. 이거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최고위가 제명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요.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총대를 맸다는 것은 당내에 소위 말하는 무게파, 중립 성향인 사람들이 뭔가 제명했다고 해서 반발할 건덕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 네. 요새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보면 박사님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IT 전문가라서 그런가 제일 정확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안철수라는 사람은 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언행을 많이 했어요. 네, 많이 네. 했는데 이 사람은 지 고집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좀 전문성이 있는 IT 관계 또 자기가 좀 전문성이 있는 의료 관계 네. 여기에는 지 소신이 분명해요. 네. 그다음에 일단 박히면은 아주 고집스럽게 밀고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IT 전문가답게 단계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뜨려 본 거고 그리고 한동훈 책임이 있다. 그리고 네가 아니라 그러면은 네가 IP 밝히면 되는데 왜 그것도 잘 안 하면서 이렇게 미직되냐. 진작에 그런 식으로 그 발언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랬는데도 이 한동훈이가 하는 걸 보니까 안철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분명히 한 게 분명한 것 같아. 아니 뭐 전문가가 보면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데 거죠. 말이야, 네. 뭐 이렇게 그렇게 찌질하게 저런 식으로 저러냐? 그러면 이 안철수 성격으로는 이거 확실하게 잘라버리고 얼른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안철수가 어디 장동혁 대표 편들어 주려고 하는 얘기겠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건데. 근데 이런 정서가 지금 우리 장해찬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눈치 보고 있는 다수의 이 기회주의 중진 의원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단계 사태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IP가 뭔지도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아니 뭐 웬만하면 그냥 손잡고 가지. 그거 장동혁이가 당권 잡았다고 우리 한동훈이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면 돼?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아주 낡은 생각만 갖고 뭐 그렇게 중재랍시니 뭐니 이런 걸 하려고 했던 이 기회주의 중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더 이상 말을 못 하게 된 것이 아니 저것들이 뭘 하려 그래도 한동훈이가 뭐 조그만 끄털머리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한동훈이가 하는 짓이라는 게 열심히 지금 지지자들하고 모여갖고서 지금 무덤 파고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무슨 수로 다시 끄집어냅니까? 이제는 포기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 우리 고정훈 TV 시청자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29일 날 최고위원회의가 9시에 열리잖아요. 네. 제 생방송 중에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바로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한동훈이 제명 조치를 내릴 거라고 저는 보고 네. 그렇게 되면 그날이 마침 목요일이라 우리 아미고 고문 중에 영등포 쪽방촌에서 점심 봉사하시는 분. 아, 정말 훌륭한 그분이 분이시네요. 목요일마다 네. 하거든요, 마침. 네. 그분이 또 점심을 잔치국수를 해요. 네. 그래,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한테. 네. 그래서 뭐 국수집 따로 갈 거 없다. 영등포 쪽방촌 봉사활동하면서 잔치국수 좀 제대로 먹자. 야, 이게 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축하도 하고 예. 일석이조네요. 예, 그래서 그날 우리 고성호 TV 시청자들 영등포 쪽방촌으로 좀 많이 와주시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지율도 이제 한동훈 제명을 뒷받침해 주는 게 네. 한동훈 제명 윤리위 의결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2주 연속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오르죠. 지난주에도 리얼미터에서 많이 올랐는데 네. 이번 주도 2.5% 올라서 이제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로 붙어버렸어요. 네. 아니 맨날 갤럽 MBS 갖고 뭐라 하던 인간들이 이 리얼미터 보고는 뭐라 할지 진짜 입도 뻥긋 못하고 있는데. 아니, 리얼미터는 아예 이것들이 언급을 안 하대. 그러니까요. 네. 근데 거의 한 이제 오차 범위 내로 붙었다는 건 사실상 지금 국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률이거나 더 위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장동혁 대표의 단식과 한동훈에 대한 이제 완벽한 정리가 다 되어 간다는 게 사람들을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모이게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리얼미터도 그렇고 어제 그저께인가 갤럽 조사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 족보 언론들은 한동훈 징계해야 돼 말아야 돼를 34대 34가 나왔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게 당원 게시판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당원 당규에 입각해서 징계를 할 거냐 말 거냐니까 당원들한테 물어봐야지. 그럼요. 네.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은 압도적 다수가 징계해야 된다는 건 답변을 그 갤럽 조사에서도 했다고요. 그렇죠. 네. 이것들이 그런 걸 보도를 안 해. 그래서 엊그저께 있었던 갤럽 조사도 그렇고 이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고 모든 여론이 한동훈 징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가 옳다. 잘한다.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여론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 멸콩천사 우리 후원 회원분들께 특별 혜택을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일거항전 우승자 출신이고 국악 트로트 요정인 김다연 트로트 가수 아실까 모르겠어요.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 티켓을 멸콩천사분들께 증정합니다. 네, 멸콩천사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1월 31일 전에 가입을 하셔야겠죠. 1월 31일에 추첨을 통해 총 50분, 부산 콘서트 15명, 대구 콘서트 15명, 서울 20명, 15만 원 상당의 김다연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 티켓을 드립니다. 네, 이번 티켓은 멸콩TV 1004명, 멸콩천사 멤버십 가입자분들을 위해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회원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010-9939-11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그리고 이 외에도 김다연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 티켓은요. 네이버 티켓링크 검색에서 개별 예매가 가능하니까 우리 트롯 요정 김다연 씨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서울에서 공연하거나 부산에서 공연하는 거 보러 갈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당첨되신 분들이나 티켓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날 또 반갑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